지난 시간에 해서 제일 중요한 걸 했는데 소연이 영상 봤어요? 아니요. 아니 영상도 안 보고 뭐 그냥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리고 그런 거야. 나도 그렇지만 영상 만드는 사람도 밀리면 굉장히 고통스러워 알지만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야. 밀리면 나중에 못 봅니다. 그래서 꼭 보세요. 빠졌을 때는 주말에 있었잖아. 아니 당연한 걸 왜 물어보세요? 끝까지 다 해야지. 내가 연습 문제 하나 풀어줘. 나머지 숙제라고 뜯뜯뜯. 라이트스 그럼 아 뭐야 안 푼 것에 같이 하자 조금. 좋습니다. 처음 문제부터 빡세게 이 스텝 2로 가야지. 159번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풀었고요. 160번 풀어보겠어요. 너무 쉽잖아 이거. 아니 굳이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넣어서 뭐 할 필요가 있을까요?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때야 되죠? 0보다 크다. 그건 0보다 작다는 2차 부등식이 모든 식에서 성립할 조건. 그냥 서로 다른 두 식은 판별식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은 판별식 0보다 작다. 서로 같은 두 식은 중근은 판별식 0이다. 알죠? 판별식 0보다 크면 야 이거 쉬운 거야. 중3도 하는 건데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다 두 실 판별식이 0이면은 서로 같은 두 실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죠. 서다 두 허. 알겠어요. 서다 두 실, 서가 두 실, 서다 두 허. 알겠어요. 옷 샀어요? 멋있어요. 네 글자로 하자 우리 다 오늘 수업은. 알았어요. 알았어요. 집 가요. 그런 건 안 된다는 얘기야. 가지 마요. 아 뭐야. 집에 가요. 가지 마요. 닥치세요. 친구예요. 신고할 거예요? 그런 거 안 된다는 얘기야. 친구랑요. 예. 2차 부등식 볼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0보다 클 때는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바깥쪽. 바깥쪽이죠. 그러면 z가 마이보다 작거나 마이보다 2보다 크다인데 이 문제랑 똑같은 거야. z가 마이보다 작거나 또는 확률을 구하시오. z가 2보다 큰 확률. 얼마예요 그러면? 2보다 큰 확률이 얼마예요? 야 z는 정규분포 중에서도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변수인데 확률 변수인데 여기랑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여기네. 여기 얼마예요? 여기가 0.477인데 여기 얼마예요? 0.0228인데 이쪽도 0.0228 두 개 더하면 0.0456인가요? 두 배 하면 너 좋아요. 수능 기출 161번 풀어보겠습니다. 쌉소리였어요. 미안해요. 일단 장난치고 싶네. 알겠어요? 수능 기출 모르겠어요. 정규 분포 네 글자로 합시다. 중요한 단어는 다 네 글자로 하기로 하죠. 오늘은 확률 변수 정규 분포 만족해요. 시그마죠. 이거는 먼저 잠깐 Z가 없고 왜 이렇게 돼 있을까?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수업을 잘 들었다면 표준화를 할 때 표준화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라고 했는데 요 시그마는 편차고 표준 편차고 x 빼기 m은 편차거든. 근데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이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고 지난 시간에 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정규분포 상황에서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에서부터 시그마만큼 오른쪽으로 갔을 때 m 플러스 2시그마 m 플러스 3시그마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실제로 이걸 Z로 표준 정규분포로 환산을 해보면은 0, 1, 2, 3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Z라는 거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인데 요 눈금 자체 x가 요 x거든. x가 m 플러스 시그마 딱 들어가면 시그마가 되잖아. 1이 되잖아. 1이. 기억나죠?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를 환산하기 전에 이 평균에서부터 시그마만큼 거리를 떨어진 지점이 바로 Z로 환산했을 땐 1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는 표준 정규분포 표를
준 거나 마찬가지야. 여기가 실제로는 1.5. 그러니까 Z로 따지면 Z로 환산해서 쓰면 Z가 0에서부터 1까지일 확률, Z까지일 확률. 요렇게 쓰게 되면은 이게 1.5, 2, 2.5를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뭐 아무튼 좋아요. 근데 정규 분포 이거를 따르는데 이게 안 나와 있잖아. 아무것도. 평균 분산 다 모르지. 하지만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있어. 이런 문제가 제일 좋은 문제입니다. 역시 수능 기출이에요. 항상 평균을 모르는데 뭐랄까 좌우 대칭이잖아. 정규 분포는 64보다 클 확률이라고. 여기랑 56보다 작을 확률이 같대. 그러면 평균은 얼마일까? 4씩 차이 나는 얼마일까?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일까? 딱 봐도 중간이 얼마일까? 아니 56, 4 빠지고 4 이거 60이죠. 딱 봐도 어려워요? 평균 이렇게 알아냈어야 돼. 60이라는 거를. 이렇게 돼? 이건 쓰지도 않았어요. 아직 안 써도 돼. 이것만 보고. 항상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요런 문제가 반드시 하나 나올 거야. 근데 요걸 이용해서 하는 게 트렌드야. 사실. 모의고사 수능의 트렌드니까 내신에서도 나옵니다. 그냥 그림부터 그리세요. 무슨 정규분포 하면은 X 정규분포를 따르는 X에 대한 그림도 그려야 되고 필요하면 Z에 대한 그림도 그려야 되고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왜 준 거지? 항상 제곱의 평균은 왜 준 거죠? 분산 구할 때 쓰는 거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60의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분산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빼면 얼마냐? 60의 제곱은 3600인데 16이잖아. 그래서 시그마가 4인 4제곱 이렇게 X가 따르는 정규분포를 알아내는 게 1스텝. 그 다음에는 68 이하하는 거는 암산으로도 되겠다. 68이면 몇 시그마예요? 시그마가 4인데 60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지. 여기가 60인데 64, 68이면 2시그마잖아. 2에 해당한다. Z로 바꿨을 때는. 수현이가 눈을 말똥말똥 쓰고 있기 때문에 복습으로 좀 더.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으로 하는데 68에 해당하는 Z를 구하기 위해서 넣어서 시그마만큼이 2배 차이 나니까 4의 2배니까 Z는 2인 거예요. 그래서 2가 된다고 환산하면. 그래서 문제를 바꿔주면은 이거는 X 확률 변수 X가 68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인데 이거를 다시 쓰면 Z로 환산하면 Z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게 2짜리가 0.477이니까 여기까지가 0.477입니다. 이쪽은 뭐죠? 0.5 더하면은 0.977이 답이 0.977이야. 2보다 작은 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일 좋은 문제. 다 알아야 되는. 오케이. 넘어가. 다음 문제 내가 내가 다 풀어줄게. 요즘 다 풀어주는 거 좀 약간 맛들렸어. 힘들긴 한데 뭐랄까 보람차고 뿌듯하고 뭐랄까 좋더라고. 숙제를 너무 안 하니까 친구들이. 반성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지 마. 반마다 달라. 근데 어떤 반은 숙제 다 외워서 하지 말지. 다 알겠다고. 그런 반도 있어요. 간혹. 드물게. 지금도 있어. 고2의 어떤 반은. 쌉소리 그만할게요. 바쁘지. 고3이니까. 드라마 보느라. 아니 확률 변수가 2개 있잖아. 이런 문제. 어쩔 수 없죠. 둘 다 그려.
x는 평균이 얼마예요? x 쓰고 5. 시그마가 3이니까 이렇게 드리고, 야 시그마가 4면 더 이렇게 뾰족해지던가? 맞지? 그 지난 시간은 봤잖아. 분산이 커지면 뾰족해지던가? 아니다. 반비례하죠. 평균 주변에 모인 것보다 더 뭐랄까, 여기는 평균 주변에 더 몰려 있잖아. 편차가 작으면. 이게 편차가 작은 거. 이게 누워 있으면은 편차가 큰 거예요. 아무튼 평균이 16이고 이거는 확률에서 y. 얘네들을 동시에 비교하려면 Z로 환산을 해야 되긴 하지만 환산하지 않고 K가 어딘지 모르니까 K를 한번 아무 데나 그어보게. K는 양수로 할까? 5보다 큰 수로 할까? 작은 수로 할까? 굉장히 애매하죠? 작은 수. 큰 수. 이게 좀 많이 어려워. 여기가 K가 만약에, 그러니까 5의 왼쪽 오른쪽인데 오른쪽으로 일단 합시다. 그냥 근데 왼쪽인 경우도 생각해 볼 거거든. 5보다 클 때를 먼저 합시다. 그럼 그거보다 클 확률이니까 이거죠. 요거랑 y의 입장에서 마이너스 k. 근데 마이너스 k면은 16보다는 반드시 작아요. k가 양수기 때문에 지금 5보다 큰 수는 다 양수밖에 없어. 물론 이쪽 5보다 작은 수를 택하면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k가. 그럼 양수를 바꿔줘야 돼. 아무튼 좋아. 그래서 마이너스 k를 찍으면은 여기거든. 그거의 왼쪽하고 같아져야 된다. 그렇게 되는 k를 구하라 이런 거거든. 그러면은 이거를 표준할 때는 여기는 어떻게 뭘 쓰냐면은 z를 시그마 분의 x 빼기 m을 쓰거든. 그리고 얘를 표준할 때는 시그마 분의 y 빼기 m을 쓰거든. 근데 y가 마이너스 k잖아. 이렇게 되는데 얘네 둘이 같아야 돼요? 아니면은 어때야 돼요? 같으면 안 돼. 얘가 만약에 1로 z로 바뀌면 얘는 마이너스 1 같은 거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 부호가 달라야 돼. 그래서 3분의 k 빼기 5는 4분의 마이너스 k 빼기 16의 부호를 바꿔줘야 됩니다. 부호가 달라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그 수로부터 오른쪽이고 얘는 그 수로부터 왼쪽이거든. 달라야 돼요. 그래서 양변에 12를 곱해 푸는데 먼저 마이너스를 없애. 플러스 바꾸세요. 12 곱하면은 4로 바뀌니까 4k 빼기 5는 12 곱하면은 3k 플러스 16. 그러면은 4k 빼기 4, 5, 20은 3k 플러스 48. k는 68. 그래서 68이에요. 어렵죠? 이게 핵심이야. 이게 부호가 달라야 된다고. 얘랑 얘가. 부호가 달라야 돼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랬다고 합시다. 여기가 만약에 k가 이래 버렸다고 하자. 여기가 k였다고 하자. k가 그러니까 5보다 작은 수라고 하죠. 그러면 그거보다 큰 범위니까 이 확률이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 k도 잡아줄 때 그림을 이렇게 잡아줬겠지. 여기 있다 이렇게 잡아줬을 거야. 마이너스 k 이렇게. 그래야지 그 수보다 작은 거의 넓이, 그 수보다 작을 때 확률이랑 얘가 똑같아야 되니까. 반을 넘어가잖아. 반을 하고 2분의 1 하고도 이쪽이 더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균보다 오른쪽에 잡아야 돼. 여기는 그 수보다 왼쪽이란 말이야 지금.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라고, 여기서는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그러니까 x에서는 어떤 수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인데 만약에 k를 평균보다 왼쪽에 잡으면 이거 포함해서 2분의 1이거든. 그러면 여기서는 그 수 포함해서 그거보다 왼쪽이 2분의 1 다 포함하면서도 더 남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요렇게도 해도 근데 마찬가지야. 결국은 이거를 3분의 시그마분의 x 빼기 m으로 표준화를 하잖아. 이것도 시그마분의 x y죠. y 값 빼기 m 이런 식으로 표준화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부호가 달라야 된다 이런 거야. z로 바꿨을 때 얘를 z로 바꿨을 때 얘가 만약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런 식으로 부호가 갖고 절대값이 다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푸는데 그럼 계산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어디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사실은.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 이 페이지에서. 어려워 이거. 그래서 다 이거 68 아까 푼 거 이거 K 68이에요. 그림 그려서 해야지 제일 쉽게 푸는 거야. 163번 풀어보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읽을 시간 줄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고 163번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수학을 아무리 뭐랄까 이거 약간 현실과 좀 다른데 평균이 수학이 62라고? 수학은 평균이 한 38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평균 점수에 따라서 네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잘 본 시험이 아닐 수도 있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를 하려면 다 표준화를 해야 되는데 표준화를 할 때 시그마분의 x 빼기 평균 이런 식으로 표준화하는 거죠. z로 환산해서 그러면은 얼마예요 이거는? 13분의 15.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오니까 이거는 뭐 암산을 할 수도 없고 이거는 17분의 이런 18? 14분의 13. 이건 1보다 작은 수죠. 이건 1보다 살짝 큰 수인데 뭐가 더 커요? 왼쪽이 더 커. 피자를 13조각 내서 15개 먹는 게 피자를 17조각에서 18개 먹는 것보다는 더 많이 먹을 수 있죠. 13분의 2만큼이고 얘는 17분의 1만큼을 더 먹을 수 있는 거야. 한 개 먹고도 1과 13분의 2 이건 1과 17분의 1이니까 13분의 2가 17분의 1보다 커요. 알겠어요? 그래서 동일한 Z로 이걸 Z로 그려보면은 이 점수들은 Z로 환산했을 때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잖아. 여기서 점으로 찍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14분의 13 이런 식으로 1보다 여기 1이 있으면은 1보다 더 큰 데다가 17분의 18이 있고 하나가 13분의 15. 그러면은 14분의 13을 맞은 애들의 비율 전체 중에서 14분의 13 그러니까 뭐랄까 75점 수학 점수를 75점 맞았을 때 그 점수보다 높은 학생의 비율 그게 바로 요 확률입니다. 요 부분의 넓이에요. 전체 인원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거 영어는 표준화했을 때 점수가 17분의 18이니까 17분의 18 요 점수보다 더 높은 득점을 한 녀석들의 비율 그게 바로 요 넓이에요. 확률. 알겠죠? 그럼 뭐가 성적이 좋은 거예요? 제일 국어가 좋은 거다. 75점보다 더 적게 맞았지만 좋은 거예요. 넘어갑니다. 164번이 굉장히 센세이션 문제였지. 이거 나왔을 때 아주 깜짝 놀라버렸어요. 이거는 조건부 확률과 정규 분포를 융합시킨 굉장한 문제였지. 나왔을 때 정말 굉장한 문제였어. 굉장한.
읽기조차 힘든 문제였어요. 읽어봅니다. 내가 읽어볼까? 어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는 평균이 1740, 표준표처 500. 이런 걸 보는 순간 바로바로 쓰세요. 왜냐면 문장이 길어지니까 확률 변수가 뭔지를 잘 써놔야 돼. x죠. 거리입니다. x가 뭐냐면 거리인데 이 거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으니까 이걸 딱 기호로 써놓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500인, 평균이 1740, 표준 편차 500인, 정규 분포 따라 나온다. 됐어. 여기까지 됐고, 이 다음이 좀 어렵거든.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 15%, 2000m 미만인 고객 5%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온다고 한다. 자가용을 이용하여. 뭔 말이야. 거리가 먼 사람 중에서는 15%, 2000보다 가까운 사람 중에는 5%가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을 오고, 자기 차 타고 오고, 그런데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 고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뭔 말이야. 이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m 미만일 확률은 요게 바로 조금 공부를 했으면 느꼈겠지만 이 문장 자체가 옛날에 많이 하던 그 조건부 확률의 포맷이죠. 형태죠. 자가용 이런 시장에 온 고객 중 한 명을 선택할 때 이 고객은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m 미만일 확률. 사실 이렇게 다 밑줄 치는 게 아니고 자가용 중에 2000 미만 이렇게 보였어야 돼요. 자가용을 이용하는 고객인을 고르는 사건은 A. 2000 미만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 미만인 그런 고객을 고르는 사건 B. 그래서 문제 자체가 조건 확률이야. P, B by A야. 뭐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B는 뭐냐면은 뭐죠? 2000 미만. A는 뭐예요? 자가용. 그래서 조건 확률의 포맷이라는 걸 느껴줬으면은 탁 이렇게 쓰고 다시 한번 쓰면 어떻게 돼요? PA분의 PA 곱이지. 말로 쓰면 어떻게 되죠? 자가용분의 자가용이면서 2000 미만. 자가용 타고 2000 미만. 2000 미만 자가용 이렇게 해도 되고. 말을 읽기 좋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자가용을 타고 왔을 확률만 잘 구해가지고 이거 두 덩어리 만들어가지고 분자에 올리는 그런 거 해봤죠? 그거 다 자네 서영이 기상. 그래서 이 문제가 조건 확률인 거면 눈치를 채면 좀 할만한데 여기서 이제 자가용 타고 왔을 확률 한 명을 골랐더니 그냥 자가용을 타고 왔을 확률을 해보는데 2000m 이상인 고객 중 15%는 자가용, 2000m 미만의 5%는 자가용. 근데 2000m 이상일 그 2000m 이상인 고객의 비율을 몰라. 확률을 모른다고. 한 명을 골랐을 때 2000m 이상 거리가 떨어진 고객이 될 확률을 몰라. 그 확률을 정규분포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거리가 이게 확률 변수잖아. 시장에서 거리가 2000 이상인 집에 살 확률. 한 명을 뽑았을 때 시장에서의 거리가 2000m 이상일 확률. 요거를 정규분포로 구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는 원래 그냥 조건 확률 문제야. 여기까지는. 근데 이 2000m 이상일 확률 이것만 정규분포로 구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양념이 융합된 문제야. 아주 굉장한 문제에서 처음에 보는 순간 뭔지 파악도 안 되고 그냥 다 틀려버렸어. 근데 쉽다고. 잘 생각해 보면은 요 문장이 조건부 확률인 것만 알았으면 하는 대로 딱 하니까 쉬워. 확률을 줄 때 정규분포를 사용한다. 그럼 2000 이상일 확률을 어떻게 구해요? Z가 딱 나와 있잖아. 근데 딱 봐도 내 생각에는 그림 그리면 바로 될 것 같아. 여기가 평균이 이 거리거든. 시장에서의 거리가 평균적으로는 1740m인데 2000m 이상일 확률은 여기거든. Z로 환산하면 이게 딱 뭐가 되겠냐. 인간적으로 0.52가 될 거야. 왜냐면 시그마 분의
x 빼기 m이 1740. 그러면 여기다가 2000을 넣으면 500분의 2000 빼기 1740은 260. 50분의 26. 100분의 52. 0.52. 그래서 근데 알아도 눈치 채고 있었어요. Z로 바꿨을 때 결국 2000m에 해당하는 Z값은 0.52니까 그러면은 0.52 이상일 확률 요거는 0.2야 3이야. 여기가 0.2입니다. 확률이. 이게 0.3이에요. 그래서 2000m 이상이 확률이 10분의 3이야. 2000m 미만은 그러면 10분의 7이죠. 거꾸로요. 2000m는 여기 미만이면 여기 다야. 그래가지고 자가용을 타고 왔을 확률은 2000m 이상인 고객 10분의 3 중에서는 10분의 3 곱하기 그 중에서는 15% 100분의 15 더 또는 10분의 7 2000m 미만인 고객 10분의 7에 대해서는 100분의 5 요게 바로 그냥 자가용을 타고 왔을 확률입니다. 분해 자가용이면서 2000 미만 자가용 2000 미만 자가용이면 이 뒤에 거죠. 뒤에 거를 분자에 올려주면 돼요. 그래서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의 문제에 정규 분포로 확률을 준 것뿐이죠. 그러면 분자 분모를 1000을 곱해가지고 3 곱하기 15 더하기 7 곱하기 5분의 7 곱하기 5 하면 답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45, 7호 35, 80 분의 35 16분의 7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영상 한번 복습하시고 자기가 근데 먼저 풀어보고 있어야 돼. 선생님이 그냥 바로 풀어보면 이런 거 이해가 안 돼요. 잘 자기가 한참 고민해봤어야 돼. 내가 힌트를 준 상태에서 고민하면 충분합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 문제는 그냥 조건부 확률 문제랑 똑같은데요. 그런데 그 조건부 확률 속에서 2000m 이상인 고객을 고를 확률만 정규 분포로 구하는 거야.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해주면 집에서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할만해요. 또 내가 학교 선생님이 시험 된다. 무조건 된다. 다음 단원 가겠습니다. 이항분포의 정규 분포의 관계. 굉장히 미친 듯이 어렵고도 복잡한 아주 굉장히 힘든 개념이지만 또 굉장히 쉬워요. 개념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데 쉽다고. 나만 힘들지 설명하려면. 근데 결론부터 좀 얘기해 볼까?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이항분포를 얘기할 수 있고 정규분포를 얘기할 수 있어야지 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가 어떤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고등학생들한테는. 이항분포는 시행일수가 많아지면 정규분포처럼 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단원이야. 원래 한마디로. 문제 푸는 데는 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여러분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항분포를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정규분포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뭔지. 아니 정규분포가 왜 이렇게 써있냐. 이거 뭐야 이거. M, 시그마 제곱 아니에요? 이 평균 분산이지. 이항분포에서 평균 뭐지? MP. 분산은 MPQ잖아.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 수 있다. 이 단원이야. 그냥 끝이야. 딱. 이렇게 하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근데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항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에서 특별한 상황이고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에서 특별한 상황이죠. 확률 변수가 다른데 어떻게 해? 이건 연속된 어떤 값을 갖는 확률 변수에 대한 분포 상황인데 어떻게 이항분포를 이산 확률 분포 어떻게 정규분포 바꾸냐? 이런 개념이거든. 근데 수학자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시행횟수가 많아지면은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짜리 뭐 그런 것들을 10번 시행했을 때 어떤 뭐 그거 확률 그거를 확률 뭐라 하냐 확률 분포 그래프죠. 근데 연속된 값이 아니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야, 이 예시가 뭐냐? 예시가 주사위를 n번 던져 1의 눈. 야 똑같잖아. 뭐야? 나 이거 보지도 않았는데 이거 똑같은 거거든. 이걸 했을 때 요 가까이 칸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1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은 그러니까 10번 시행 요걸 봐야 돼요. 요거 그래프를. 한 번 나올 확률은 0. 뭐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니까 그거 알아? 한 번 나올 확률? 10번 시행 6분의 1짜리 이항분포에서 그 사건 A가 한 번 일어날 확률 어떻게 해요? 10C 1 6분의 1이 1개 6분의 5가 5개 그걸 계산하니까 0. 확률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0.3 몇 계산해보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식으로 그래프를 찍어봤어. 이게 10번 시행짜리 이항분포의 그래프예요. 이산확률 변수니까 딱딱딱딱 끊어지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다기보단 점만 찍은 거지. 근데 그냥 이어본 거야 한번 곡선을 꺾은 선으로. 근데 20번 시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30번 시행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40번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한 50번 정도 시행하니까 거의 모양이 이런 좌우 대칭인 종 모양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정규 분포처럼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만 이해하면 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계산을 다 해본 거야 미친 듯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항분포도 정규분포랑 비슷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항분포 상황에서 50번 시행 중 6분의 1짜리 사건 A 확률을 가진 이항분포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봤어. 이항분포 문제에서 X가 예를 들어서 15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 이러면은 원래는 10을 하자. 그 원래는 11, 12, 13, 14 확률 다 구해야 되잖아. 그 칸 생각납니까? 이항분포는 어떤 시행을 독립 시행을 n번 실시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난 횟수에 대한 확률 분포니까 0번부터 1번부터 2번 다 있고 요 한 칸에 들어가기 이런 것들이잖아. 이런 것들. 그러면 10부터 50까지 다 그 칸에 다 넣어야 된다고. 못한단 말이야. 계산을 못해요. 근데 정규분포를 바꾸면 이렇게 해가지고 Z로 바꿔서 확률을 구할 수 있어. 근사에서. 근사값이야 그러니까. 대충 요 정도 개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이항분포 정규분포 관계가 어떻게 왜 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항분포나 복습을 해야 돼. 이항분포. 지금 이항분포를 잊혀졌을까봐 내가 말을 지금 더듬게 되잖아. 여러분이 또 이해 못하는 거 아닐까 굉장히 걱정돼가지고 다 기억납니까? 이항분포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문제가 이거야. 주사위를 3번 던지는 시행에서 2의 눈이 나오는 횟수. 이게 확률이 6분의 1짜리 주어져 있고 그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두면은 될 수 있는 값은 0, 1, 2, 3에다 표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시행 횟수가 굉장히 커지고 3이 아니라 30번까지 갔다 와자. 점점점에서 30번까지 갔어. 30C 30 이렇게. 이랬을 때 한 18부터 30까지 칸을 다 더하려면은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계산을 못해요. 실제로도 계산이 안 돼. 왜냐면 6분의 1에 막 18승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수야. 계산기 없으면 계산이 불가능해. 실제로도. 그래서 계산을 못 하는데 이거를 Z로 바꿔가지고 할 수 있어.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 정규분포로 바꿔서 정규분포를 또 표준화해가지고 표준 정규분포로 확률을 구할 수 있어. 그런 개념이다. 이항분포는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적당히 많으면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다. 근데 근사해도 그 오차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근데 시행 횟수가 어느 정도 많아야 되냐면은 적당히 많으면 돼. MP가 무슨 5보다 크고 이런 말이 있거든.
n이 충분히 크다는 거, 시행횟수가 적당히 크다는 것은 np가 5보다 크거 나왔고 nq가 이거 필요 없어. 몰라도 돼. 여러분에게 나오는 모든 문제는 충분히 시행횟수가 커가지고 이항분포를 정규분포화 시킬 수 있는 것만 나옵니다. 이런 개념을 물어보지 않아요. 전혀 다 필요 없어. 그래서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문장을 읽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죠.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질 때 잠깐만 이제 이항분포를 배우다 온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정규분포잖아. Z가 있으니까 정규분포 단원 맞잖아요. 표준정규분포 단원에서 갑자기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를 싹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평균 분산이 없어. 원래 이제까지 모든 문제는 평균과 분산이 써 있었거든. 아니 X가 무슨 확률 변수가 따르는 정규분포 따르는데 뭐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이게 나와야 되잖아. 그게 안 나오고 이상하게 지난 단원에서 했던 독립시행의 어떤 시행 횟수, 그러니까 이항분포죠. 6의 눈 사건 A 확률은 얼마죠? 6분의 1짜리가 100회 이상 132의 이하로 나올 확률. 잠깐 이건 문제야, 문제. 그러니까 이 상황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항분포에서 그러니까 6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줘. 여러분이 둔 거죠. 한 개 주사위를 720번 던질 때 6의 눈이 여기서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여러분이 둔 겁니다. X로 두면 그러면 횟수라든지 개수를 X로 두면 X로 하자. 그러면 이항분포 따르니까 720, 6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한 번 던졌을 때 요걸 따르잖아. 요 X가 바로 6의 눈이 나온 횟수.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횟수가 100회 이상 130회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거든. 그럼 실제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으면 성공입니다. 0, 1, 2, 3 해서 칸이 몇 가지가 그려지면은 719, 720까지 딱 그려지고 그 중에서 뭐 3, 요 칸에 들어간 거 내가 확률 한 개만 구해볼게. 720C 3 6분의 1짜리가 3번 6분의 5짜리가 717 요 한 칸만 쓰면 요 표가 딱 그려지면서 이런 상황이다. 요게 딱 그려지면 좋아요. 그럼 다 된 거예요. 다 이해한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100번째 칸, 101번째 칸, 102번째 칸 횟수, 개수는 자연수니까 101, 102, 103, 104, 105, 105 해서 129, 130까지 다 더해야 돼, 칸을. 그게 문제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밑에 Z가 있다는 것은 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켜라 이런 건데 그러면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화 시키면은 여기 자리에는 원래는 NP를 쓰잖아. 여기는 평균 분산을 써야 되니까 평균은 뭐죠? NP 곱해서 얼마예요? 120. 분산은 NPQ. 그 120에다 6분의 5 한 번만 더 곱하면 돼. 그러면은 100인데 100으로 쓰지 말고 10제곱으로 쓸까요? 이렇게 해서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면 된다. 근데 정규분포로 바꿔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지. 왜냐면 확률이 Z로만 주어지니까 표준화 시켜야 돼요. 표준화 시키면은 얘가 Z가 따르는 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이 120 평균이 120짜리 그림 그래서 하면 돼. 이제 똑같아. 그 다음엔 120인데 100부터 130까지니까 130은 몇 시그마 간격이에요? 1시그마. Z로 바꾸면 얼마예요? 1. 요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야. Z로 바꿨을 때. 그래서 얘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변수 Z로 바꿨을 때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입니다. 이거 빨리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죠?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으로 하는 거 알죠? 근데 x는
요 눈금 넣는 거 100하고 130 넣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Z-120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Z 바뀌는 거예요. 130 넣으면은 10, 1. 100 넣으면은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 넓이 얼마죠? 얘랑 똑같지? 0.477이, 요 넓이는 0.3413.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니까 더해야 돼. 얘네들 더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원 분류만 잘해주면 돼.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뭐 하는지 모르는 게 제일 문제예요.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요건 이항분포, 근데 Z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항분포에서는 확률 구하기가 어렵지만 Z로 바꿔서 이항분포의 정규분포와 표준화, 요것만 딱 알면 되는 거야. 쉬운 단원이 어떻게 보면 나만 설명하기 좀 힘들고, 바로 풀어봅니다. 여러분이 내가 한번 더 해봐. 그러면 필수예제를 그냥 앞에 보고 이건 풀어봐라. 필수예제. 방금 설명한 거가 좀 어려운 얘기였는데 이게 더 쉬워. 훨씬 쉬운 문제예요. 필수예제도 여러분이 풀고 확인 체크도 여러분이 풀어봅니다. 이항분포가, 이항분포는 근데 이수한 확률 분포에서 배운 건데 왜 지금 연속 확률 분포 Z 나오는데 이거 지금 무슨 왜 나와? 라고 물어보면 이항분포의 정규 분포하죠. 야, 딱 봐도 근데 이거는 필요 없다 그랬어 선생님이. 그냥 0 넣어가지고 이걸로 하라고 했어요. 요거. 그럼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게 뭐예요? 450번 중에 X번, 3분의 2가 X번 일어난다. 이항분포로 딱 바꿔줘야죠. 450, 3분의 2로 확률 질량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 450번이야. 449가 아니고 450은 근데 이거 지수로에다 0 쓰는 거 안 하려고 따로 쓴 거야. 그냥 합쳐서 써도 돼. 450까지. 오케이. 다들 금방 이해하네요. 딱 봐도 근데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280이 2겠지 뭐 Z로 따지면. 2보다 큰 거 2보다 작을 확률인가? 이게 마이너스 2구나. 마이너스. 그럼 딱 보면 안 되겠네요. 마이너스 2보다 큰 확률이니까. 되지? 넘어가. 마지막 문제 오늘의. 근데 이항분포의 정규분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어디에도 이항분포를 이용하란 말이 없죠. 그래서 눈치를 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통계는 단원 분류가 중요해. 그리고 아직 통계에 3분의 2밖에 안 배웠잖아. 나머지 3분의 1도 다 정규분포가 등장하거든. 근데 거기서는 무슨 표본을 추출한다느니 표본 모평균 막 추정하는 거, 통계적 추정이 나와. 다음 단어는 그 추정 단원하고 또 헷갈려요. 지금 뭐 하는 건지가. 그래서 뭐 하는 건지가 제일 중요한 게 통계거든.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배운 게 2개밖에 없어. 정규분포의 표준화랑 이항분포의 정규분포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구분하는 건 쉬워요. 일단 Z가 조용. 야, 조용. 일단은 Z가 있으니까 통계에 맞지. 그리고 뭔가 읽었을 때 평균 분산이 안 나오면은 의심해야 돼. 이항분포. 의 정규분포. 근데 읽어보면은 약을 투여했을 때 코로나 약인가? 치유될 확률은 0.6이다. 그러니까 한 명에게 약을 투여했을 때 0.6의 확률을 이게 사건 A. 치유된다는 게 사건 A야. 치유될 확률. 한 명에게 약을 투여했을 때 그 환자 한 명이 치유되는 사건 A라고 하면 그 확률이 P가 0.6짜리인데 150명. 이게 시행 횟수죠. 150명 각각 시행했을 때 걔네가 한 명당 0.6 확률로, 알겠죠? 이항분포 150, 0.6 10분의 6짜리예요. 근데 사실은 요 이항분포에서 확률 변수 X가 뭐냐? 이게 치유된 사람의 수야. 치유된 사람의 수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구분해줘야 됩니다. 다음 단원에 가면 조금 복잡하게 어려운 게 나와. 혹은 연습 문제에서도 헷갈리는 게 나오기 때문에
치유된 사람의 수라는 거를 확률 변수로 두면 그게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명 중에서 치유된 사람의 인원수. 요랬을 때 문제는 치유된 사람이 99명 이상일 확률이니까 요거죠. 네, 요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얘를 정규 분포로 바꿔서 풀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5분의 3이니까 평균이 90이고 콤마 분산은 5분의 2를 곱해야 되죠. 90에다가 그러면은 5, 1은 5 16 32 그러면은 아니 3명 아니야 18이에요. 18이죠. 어쩐지 36이니까 6의 제곱 요걸로 해서 구하면 됩니다. 99를 근데 Z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근데 바로 할 수 있어야 돼. 봐봐. 99라는 거는 90을 기준으로 시그마 간격이 얼마예요? 여기에 96, 100이잖아. 그럼 99는 1.5야. 1.5. 96이 1, 102가 2. 이런 식으로 빨리 볼 수 있어요. 0.4332. 그렇지. 0.4332. 그거보다 크다니까 위쪽이야. 위쪽. 그럼 0. 얼마예요? 0, 아니 0.00. 0 뭐야? 0.0668. 그러니까 99를 빠르게 바꾸는 방법은 시그마 간격당 1이 됩니다. 마지막 수현이가 지난 수업 못 듣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 주는 거야. 90에서 96이 1이에요. 방향 조심하고. 오케이. 그러면 집에 가서 연습 문제까지 싹 할 수 있어. 다 풀어옵니다. 연습 문제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 오케이. 꺼지세요.